많이 떠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제 그 홍천을 주는데 각서를 쓰는 사람이 우선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시민도시가 해야 되고 당도시가 해야 되는 것이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후보의 입장에서, 이양호 후보의 입장에서 어디에 저희를 두고 그런 발언을 했으며 어떻게 생각될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공약 발표 해결문 6쪽에 보면은 현장 스탠딩 민원 해결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구미시의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7개월째 천막을 쳐놓고 독일 을림리 가산리 주민들이 다온 주식회사 오리 농장하고 지금 분쟁이 법적 분쟁까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시장이 되신 후에라도 닥쳤을 때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정동석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 치수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판단해서는 해결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과 전문가 또 관련되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전체 입장에서 보면 물 문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공장들도 공업용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대구 경북 내에서도 어떻든 큰 틀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분명히 방안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대구, 경북, 중앙정부, 또 정치권, 또 시민들 이 의견을 모으면 충분히 시간은 다소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리농장 관련을 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 정책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불가피하게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규제도 또 일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리농장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론적으로는 이제 현장에 직접 버스를 타고 관계자들하고 가서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저는 이때까지 쭉 해오면서 경력을 하면서 현장을 굉장히 중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고현정 정책이라고 탤런트 고현정 이름하고 같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탤런트 고현정이 아니고요. 고객 중심, 현장 중심, 정책 중심 세 개의 앞글자를 따서 고현정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청장할 때도 그랬고 회장할 때도 그랬고 직원들한테 늘 조회 때나 회의 때 책상에만 앉아있지 마라. 현장에 가서 고객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 점검도 하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우리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문현답이라고.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에 발로 뛰어야 된다. 그런 하고 비슷한 취지입니다만, 그래서 저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청장할 때도 전국을 대상으로 1년에 60개 시군 이상을 돌았습니다. 거의 매주 한 차례는 빠짐없이 어디 가서 이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널리 이렇게 수범사를 곁들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얻겠냐 해서 이제 찾고, 또 그래서 고객, 현장, 정책은 그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제도적인 틀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 해결하면 아까 오래동면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유사한 민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문제점을 고치고 필요하면 법도 고치고 규정도 고치고 지침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제도화 해놓으면 그 유사한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고현정을 경영방침으로, 운영방침으로 해줬다는 말씀. 그런 틀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경북 IT뉴스 강명숙입니다. 만약에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최우선으로 시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나를 알고 이제 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회가 돼서 제가 시장을 맡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내부를 정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미 시도 그렇게 작은 조직이 아니고 직원도 1600명이 넘고 예산도 1조 이상을 쓰고 조직도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구미시를 혁신하고 변화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담당할 1차적으로 담당할 그 공무원 조직 사람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1600명의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또 현장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중요하고 또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부부터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필요한 기업이면 기업, 시민이면 시민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되긴 합니다만 우선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예, 신할부 이송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축하드립니다. 구미는 지금 현재 보면 야간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기자들이 상당히 좀 힘든 질문, 낙하는 질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겨나가지 못하면은 야당의 도시 지도자가 됐을 때 중앙에 가서 어떤 부분에 투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하호 후보님은 구미 출신으로서 입신양명하셔서 또 오늘 이제 거미 한 양이 서울 이자 있습니다. 큰 뜻을 가지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이 앞서서 두 분이 계셨습니다. 김관영 현재 도지사, 남유진 현재 도지사 출마. 이분들 부분 보면은 중앙무대 그때 당시에 시장 첫 출마했을 때 구미 세무서장, 용산 세무서장 청와대 갔다가 오신 분이 있었고 남유진 시장의 부분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부분 일선의 관서실 때 군수 하시다가 또 나름대로 중앙 무대에 계시다가 군주 오셨고 그리고 부시장 오셨다가 새로 이제 국장을 가셨다가 구미시장에 등단하셨습니다. 혹시 이 후보님과 그분들의 차이점, 장점이 좋습니다. 보면은 양력을 잠깐 보니까 농림 쪽에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이셨네요. 그리고 외국도 미국 쪽도 가셨고 구미공단하고 구미 경제가 어렵다 하는 측면하고 구미공단이라고 하는 활성화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 연관된 이야기가 있고 작년에 보면은 구미가 상당히 국도비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활동을 했는데 기획재정부를 통과를 해서 국회로 넘어갔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꺾여가 지금 원래 거의 수도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 시장으로서 올라가면은 원래 지금 현재 구미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팀이 구성돼가 내년 예산 확보에 전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 속에 원래 당장에 7일날 등단을 하시게 되면
뭐 작년에 했는 부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실 것이고 내년에 당장에 원래 했는 가지고 내년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후보자분들을 봤을 때 부시장 중심에서 내년 4기의 살림을 살기 위해서 예산 앞으로 전력을 하고 있는데 6.13 끝나고 나서 등단하시고 나서 늦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장점이 있다면 현재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 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 말씀 올리고 공단 부분에 하나 말씀 올리면은 아까 그 미국 쪽에 예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투자 주치 부분 속에 어떤 비전 제시하고 듣고 싶습니다. 예,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앞에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없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뭐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적절하 예, 아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제 이야기만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든 중앙부처에서 한 30년 있으면 제 경력을 보시면 알지만 첫 특징이 기획예산부서에 좀 경력이 많고요. 통상 협상 이런 데 또 경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 담당관도 했고 뭐 기획조정실장도 하고 이러면서 기재부, 뭐 국무조정실, 국회 이런 데를 거의 뭐 밥 먹듯이 드나들었습니다. 예산을 따고 이 기획 정책 큰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 부처 간에 정책을 수립하면 항상 예산 문제가 따릅니다. 예산은 기재부나 국무조정실인데 협의 없이는 발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밥 먹듯이 이제 드나들었는데 거의 평생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도 뭐 제가 국회 담당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뭐 여야 막론하고 아시는 분들 거의 뭐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사람보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해외 근무도 제가 8년 반을 했습니다. 34년 중에 그래서 태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이제 대사관 대표부에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한미 FTA 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뭐 이런 협상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광우병 때도 그 협상 참여해서 막판에 뒤치다거리 하는 협상은 원래 모든 협상은 서울서 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추가 협상할 때는 제가 이제 참여해서 미국에 있으면 했는데 그런 협상, 통상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서 누구보다도 좀 전문성이랄까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유치 이런 것 제가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표창장도 받고 그 투자 유치 수출 이런 데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뭐 아까 이제 6월달 7월 되면 사실 내년 예산은 거의 8월 말쯤 되면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7월 돼도 완전히 정부에서 끝나는 건 아닌데 뭐 거의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단계라 사실은 5월, 6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는 5, 6, 7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뭐 그때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아마 선거가 일부겹치고 굉장히 바쁜 시기일 것 같긴 한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뭐 공간 투자 유치도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지만 뭐 도레이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 해외 기업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5공단 같은 데는 부지가 굉장히 넓고 이러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유치를 해야 돼서 그런 측면에는 제가 뭐 유럽, 미국 다 동남아 또 경험이 다 있고 아는 분들도 있고 해서 뭐 누구보다도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요양신문의 발행인 정웅영입니다. 우선 이양호 예비후보님 구미시장 출마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노인복지 요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 복지 요양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지금 10년 차를 맞고 있고 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혜택을 못 입는 소외되어 있는 노인 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자기 부담금을 못 내서 재가를 못 받거나 요양원에 입소를 못 하는 이런 어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가 노인 문제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도 창출돼야 되는 이 노노케어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중요하지만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과 노인 복지 이 자부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이 후보님께서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노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平均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노인 인구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 요양신문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요양보험제도가 잘 돼 있긴 합니다만은 15% 20% 이제 자부담을 해야 돼서 그게 또 뭐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요양원 같은 데를 못 들어가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시에서 재정으로 뭐 일부 할 수 있었긴 같긴 합니다만은 재정이라는 게 항상 뭐 제약이 많고 또 부족한 면이 많아서 가능하다면 어르신들은 사회에서 좀 제가 여기도 이제 어르신 행복센터를 해서 지역에 읍면동 지역에서 이렇게 뭐 노노케어를 한다든지 어르신 중에서도 조금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이 또 더한 분들 이렇게 돌보면서 하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고요. 또 그 비용 문제는 예를 들면 뭐 후원회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서 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어르신 자부담 못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뭐 그런 방안도 한번 특히 구미는 자원봉사단체도 굉장히 많고 후원하는 그런 조직이 다른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도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제일 처음에 서울경제에서 왜 자유한국당에 쓰러져가는 자유한국당에 지원을 해서 나왔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10월에 한 언론에서 마사회 청장으로 취임한 2016년 12월 이후 1월부터 한 9월까지 약 한 2,400억 정도의 예금을 경남은행에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 알박기가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더불어 쪽으로 이렇게 후보로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셨다 이렇게 하셨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농진청창 출신으로서 사실 농업 전문가시지만 구미 산단이라는 특성이 있는 이 고장에서 과연 실제로 이 구미시 공단의 현실인 공장 분할 매각, 불법 매각, 특히 구금수화 부지의 부분 매각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게 있으면 또는 해법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경남은행 거는 이미 다 해명이 되고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한국마사회는 현찰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경마를 금토일 3일 하는데 많이 올라가면 하루에 한 800억 정도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현찰 위주로 올라가는데 3일 하고 나면 한 1,600, 700억 이렇게 이제 매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금리 입차를 붙입니다. 금리 입차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띄워서 붙이면 금리를 가장 많이 제시하는 은행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건 누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다 해명이 됐는데 그렇게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숫자가 뭐 금리가 나오잖아요. 나는 1.5%, 나는 뭐 1.7%다 이렇게 은행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뭐 특정한 은행이 계속 고금리를 제시하면 거기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한 은행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30%인가 뭐 그렇게 전체 예금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 안에서 30% 이상 인간은 못 가도록, 그 범위 내에서는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당연히 그 은행에 갑니다. 전체 예금규모는 지금 좀 바뀝니다만 거의 아마 1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 거지 뭐 누가 무슨 후보 관련인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 이미 해명이 된 겁니다. 그 국회에서 제시가 다 해명이 됐고요. 공단부문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농림부를 가게 된 것도 농촌에서 자라서 농업을 뭔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농림부를 갔고 그런 과정에 이제 농업 쪽에 좀 경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뭐 농업에만 계속 근무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교부에 가서 한 8년 이상 뭐 장기간 이렇게 근무하면서 통상도 하고 협상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또 그 내에서도 농업만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획실장이라는 걸 하면 국회 예산 기획 이걸 전체적으로 부처체크를 합니다. 그 농림부도 제가 농림부 기획조정실장 할 때 농림부 예산이 한 15조 원 정도 됐습니다. 수산까지 있어서 지금은 수산이 떨어져 나가서 아마 14조 정도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15조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이 한 300개가 넘습니다. 사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뭐 기재부, 국무조정실 이런 데는 뭐 굉장히 많이 다녔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거는 공통적으로 다 구미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도를 통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면 기재부 예산실에 가서 설명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안 되면 위에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고 조정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관련 내용이나 절차나 사람이나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제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문제도 사실은 이제 이게 중앙하고 관련 관계가 좀 많잖아요. 제도나 절차나 이게 뭐 용도도 지금 오공단도 지금 용도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고 또 어디 대해서 또 브레이크를 걸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 이제 국토부나 산자부나 뭐 이런 기재부 예산실이나 이런 데 굉장히 협조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앙 경력이 있는 분들이 아마 그동안 경쟁력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쟁에서 최은옥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의 기반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프로모스 무브가 되어 다른 도시가 배우고 싶은 희망 도시로 우뚝 설 그런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되신다면 타도시의 성공적인 행정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뭐 우리가 구미시가 잘해서 타도시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보면 좋은 제도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견학도 가고 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잘하는 데가 있으면 해외도 물론 잘하는 데 있으면 견학 가서 배우기도 하고 국내도 배우고 또 민간단체도 또 잘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배워서 목적은 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미 시민들이 삶에 나아지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장치든 뭐 조직이든 가서 배우고 익히고 또 초빙도 해서 강의도 듣고 뭐 더 하다면 뭐 계약직이나 특별보좌관이라도 임명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거는 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확실히 우리 기자님들이 대해서 그러신지 질문 내용도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질문에 감사드리고 다 못한 질문은 우리 후보님께 연락 주시면은 꼼꼼히 챙겨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미래 혁신 전문가 이양호 출마자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 하신 분들은 앞으로